강의안을 위한 언어친구 외국어 사용 분석 방법. 의 외국어는 나의 모국어이다. 의 외국어는 나의 모국어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하는 언어 교환 부분이긴 합니다. 단순히 언어 교환을 넘어서 이제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방해안을 만든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나름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어떤 게 필요한지, 지금 수준이 어떤지, 일단. 그리고 그 수준에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뭐 초급에서, 예를 들어서, 초급을 좀, 뭐, 3단계로 나눈다면, 초급의 몇 단계인지, 중급의 몇 단계인지, 뭐 고급의 몇 단계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뭐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나에게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을 하면, 음, 반추해 볼 수 있다.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나는 한국어로 상대방을 판단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니까 베트남어로 나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언어 사이, 오늘은 비교를 두 개의 언어 사이를 놓고 비교를 할 거고 일단은 그 공부하는 기준으로 해서 어, 자주 공부하는 친구 기준으로 하면은, 베트남의 탄이라는 친구야. 내가 서로 어떤 그 강의안을 만들어서 서로 가르쳐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 교환은 그냥 가볍게 언어 교환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코칭의 단계에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지금 1년 이상의 언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대로 가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 있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보편적인 한국어 사용 세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필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베트남 뉴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뉴스를 말하는 기자나 아나운서 등등은 아주 표준화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준화된 말을 가지고서 어, 판단의 근거로 놓으면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 가볍게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되게 토론을 한다.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그 말하는 거에 있어서 솔직한 표현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한국어의 특성을 얼마큼 잘 내가 그 전체 사용자,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한국어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최근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 또 내가 하는 일 등에서 나는 한국어를 어떻게 쓰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 판단 근거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그래야만 이게 그 외국인이 그 한국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피드백이나 어떤 교환 작성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의 그 말하는 발음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언어는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추가하면 이제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수가 있다.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될 때고 그걸 다 전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생활어, 직업어, 교육어 등등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왕에 언어를 다루고 있고 언어를 공부한다면 나는 역시 한국어 능력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능력을 내가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의 문장을 더 좋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발성 능력을 더 좋게 한다거나, 발음을 더 명확하게 한다거나. 지금 음성 쓰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할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 친구가, 언어 교환 친구가 이제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할 때 어떤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선은 똑같아요. 한국어 발음, 한국어가 있듯이, 이거는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어, 그,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사람만의 독특한 말하는 어떤 습관이 있다라는, 거기서 1차 하나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어 말할 때 습관이 있는 거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 말할 때 습관이 있는 거고, 그 습관이 그대로 외국어를 말할 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때 이제 과연 우리는 너는 한국 사람처럼 말해야 돼. 나는 베트남 사람처럼 말해야 돼. 이게 과연 답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그게 또 100%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그래 너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 사람처럼 한국어를 말해도 돼.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베트남어를 말해도 돼. 단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말의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음, 한국어라는 말에서의 어떤 특징이 있냐. 한국어는 비교적 말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크게 따르지는 않는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 기준으로는 그래요. 네, 글을 읽을 때나 말로 글을 받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만 순수하게 말을 가지고서만 접근한다 그러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발음상으로는 그렇게 난해한 발음을 요하는 한국어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베트남어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발음상 난해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말이라는 것은 이제 듣기를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말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라한다라는 것조차도 듣기를 통해서 따라하는 거니까
어떤 생전 처음 보는 기호를 주고 그 기호를 읽어봐 하면 뭐 대식으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기호를 내가 정확하게 읽었는지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 따라서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어, 외국어를 배울 때 듣기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말을 하기 위해서 듣기가 중요한 거다. 듣는 게 되면은 말이 이제 말이 시작이 되는 단계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그런 차이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어,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기준이 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빨리 접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어휘력, 단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건 평가를 좀 해봐야 돼요. 평가를 좀 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단어 능력이 50% 미만이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런 거는 그 이해력을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휘력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아, 보편적인 속도를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 같이 해서, 얘기를 해도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 차이점. 두 언어의 차이점. 그러니까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어휘 능력, 단어. 그 다음에 보편적인 말하기 속도, 쉽게 말하면 듣기 속도에 대한 어떤 세 가지의 접근성으로 평가를 일단 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탄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내가 탄이 한국어를 얘기할 때 이제 베트남식으로 얘기해도 된다고는 했지만 한국어로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 보다 보면 한국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국어는 조사가 너무 강화가 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조사를 강하게 읽는 습성을 가지게 돼요. 이런 차이점을 명확하게 고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외적인 부분은 뭐 베트남식으로 얘기해도 상관은 없다. 말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력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어휘력 공부 방법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속도인데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기는 내용을 갖다가 읽을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한테 말하기 속도에 익숙해지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3년 정도 지나면 나는 베트남어를 그래도 잘 알아들을 정도는 할 거야라고 하면 지금 내가 공부한 지가 이제 1년 8개월 가까이 돼가니까 앞으로 1년 2개월만 지나면 그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떤 내용으로 얼마 동안 공부를 할까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계획이 좀 세워져 있어야 된다. 나름의 계획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가지고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년, 그래, 3년 정도 되면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목표로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첫 스타트를 하지만 첫 스타트에서부터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머징이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그 세계에 푹 빠지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속도라는 거, 내가 처음에 자막을 읽어서 단어 공부할 때도 어려웠죠. 하지만 계속 그걸 봤단 말이에요, 자막을. 그럼 결국에는 속도를 따라잡는 거예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속도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기는 말하는 사람의 속도 그리고 사람은 한계 속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 달리는 사람이 갑자기 예를 들어 7초를 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세계 기록 기준에서 9점 뭐 얼마 얼마의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벽을 깨느냐 안 깨느냐의 문제인 거야. 평균 수치의 말하기 속도는 어느 나라 말이나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 그것에 도달하는 거는 이 듣기 기준으로 해서 그 속도가 익숙해져. 나는 이제 별로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는 정도의 속도에 도달하는 거는 뭐 빠르면 3개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하는 속도를 갖다가 캐치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듣기 부분에 있어서 속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외국어로서 그 말을 유창하게 하려면 말할 때도 역시 속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호흡과 호흡 사이에 어떤 구문이나 문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속도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다. 연습, 반복, 반복, 연습. 이건 우리가 보통 어떤 기록을 갖다가 잘 내기 위해서는 훈련할 때 훈련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동작을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과 어떤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나만의 기술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기술을 면밀히 관찰해서 이 기술을 그 따라한다거나 뭐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를 해봐라. 아, 어떤 차이점이 있냐?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그 다음에 단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판단 근거로 해서 내가 코칭을 하면 충분히 좋은 코칭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한 내용을 3.5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AI에 돌려서 AI를 돌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강의안을 만들 때 언어 교환 친구를 위한 강의안을 만들 때 세 가지 중점에서 이야기를 해줘.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차이점과 단어는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듣기를 위해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말하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지, 또 외국어로 말할 때 말하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향상시킬지를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컨텐츠를 집어넣어주고, 이제 내가 말한 내용을 집어넣으면 내가 이제 나름 분석을 해줍니다. 음, 외국, 외국어 코칭을 위한 언어 교환 방향. 의 외국어는 나의 모국어다. 유교 분석. 단어에 대한 얘기가 조금 빠져있는, 공간. 어쨌든 AI로 만든 자료는 나름 훌륭하다.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어 언어 교환을 넘어 외국어 코칭으로 발전하기 위한 강의한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외국어 코칭을 위한 언어 교환 강의. 주제, 그의 외국어는 나의 모국어다. 핵심 질문. 내가 외국어를 배울 때 겪는 문제는 상대방이 나의 모국어를 배울 때 겪는 문제와 같다. 그럼 어떻게 서로를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언어 비교, 베트남어 한국어, 구조와 사용의 차이점, 핵심 개념. 각 언어에는 고유한 문장 구조, 소리체계, 의미 전달 방식이 존재한다. 모국의 말하기 습관이 외국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어 목적어의 조사 사용, 조사 없음, 어순으로 의미 전달한다. 성조 없음, 익성조 의미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다. 비교적 단순, 말끝 흐름 있음, 짧고 뚜렷한 음절, 말끝 딱 끊음. 분말 존재, 존재어 동사. 분말 없음, 단어 선택으로 존중해요. 단어 선택으로 존중해요. SOD, SOD. 서로의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는 교차 오류. 내가 교차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내가 이 표현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그 친구도 똑같이 내 언어를 어렵게 느끼기 때문이다. 공감과 지도가 단어 학습 전략, 단어도 있었네. 핵심 개념, 어휘력이 50% 이하이면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단어는 양뿐 아니라 맥락, 활용, 반복, 맥락, 활용, 반복.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 쓸 기회가 있었는데, 쓸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돼. 토픽 중심 단어 짱만. 여행, 운전, 음식, 감정, 마시기. 패턴 중심 학습. 엄마하고 싶다, 할 수 있다, 했어요 등 일제 문장에 자주 반복되는 구조 중심.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교차 방식. 아, 퀴즈, 교차 퀴즈 방식. 한국어 단어를 베트남어로 바꾸고, 베트남어 단어를 한국어로 설명하고, 한국어 단어를 베트남어로 설명하고, 이미지, 예문, 음계 기억법, 그림, 영상, 예시와 함께 하는 단어 학습, 연습. 서로의 단어의 수준을 체크해서 90% 이해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하기 연습해야 한다. 말은 단어에서 시작한다. 단어 없이는 말하기 속도, 듣기 적용, 핵심이다. 외국어 듣기는 원어민 속도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말하기는 그 듣기 속도를 따라가는 반복을 통해 유창했습니다. 단계별 말하기 속도 향상법, 속도 인식, 반복, 자연. 처음에는 자막이 필요한 반복 듣기 최대한 속도에서 듣기 따라하는 자막을 씁니다. 단계별 말하기 훈련, 초급 단어, 짧은 문장, 패턴 말하기, 중급 문장 확장, 반복, 보급, 주제 토론, 사고력 기반 말하기. 리듬과 호흡 익히기, 언어는 리듬이다. 호흡과 호흡 사이의 문장을 실어보내는 훈련이 중요하다. 연습 포인트, 속도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출 반복, 적응을 있습니다. 한국어는 느려도 정확하게, 베트남은 성조를 뚜렷한 언어별 특징과 마무리, 코칭형 언어 교환이다. 기존의 언어 교환은 교감 중심이었다면, 코칭형 언어 교환은 분석과 피드백 중심이다. 나는 상대방의 외국어를 판단할 수 있는 모국어 화자이자 나 자신을 비추는 언어다. 활용, 과제 예시. 서로의 말하기 녹음. 나는 왜 여기가 이상했을까? 미니 강의 만들어 한국어 조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단어 시험 속도 테스트. 매주 어휘력 체크, 쉐도잉 속도 변화하고. 이것도 재미있는 거네. 단어 시험과 속도 테스트 한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언어 친구를 위한 이제 강의안을 만드는 건데 그 친구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는 세 가지 주요 포인트. 이게 뭐냐면, 일단 차이점.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차이점. 두 번째, 단어 능력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단어 능력이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단어 능력이 성장을 안 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 글쎄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음, 하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어 능력이 계속 성장을 안 하는데 공부를 한다? 그냥 우리가 보통 회화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지 언어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도도 마찬가지. 속도 능력화가 속도 능력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속도 능력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데 듣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한 거죠. 말하기 역시도 어, 유창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천천히 말하면서 내가 유창하게 말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 근데 그런 부분, 이 세 가지 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앞으로 이 강의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